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학장을 맡고 있는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엄청나게 부족한 이 시대에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학교입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서로 동료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늘리는 방식의 혁신적인 교육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로도 일을 했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도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국민대학교에 있었고요. 그 전에는 NHN 넥스트라는 교육기관에서 역시 학장을 맡아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역시 학생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이전의 교육과는 약간 다르게 여기에서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역량을 키워가게 되는데 그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 학생들끼리 서로 배우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선생님 또는 교수가 계셨었는데 여기는 교수도 없고요. 당연히 수업도 없고 교재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친구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인터넷에 있는 많은 자료를 찾아가면서 스스로 공부해서 결과를 내고 그 평가도 스스로 하는 친구들끼리 동료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는 개포동에 있는 서울 디지털 혁신파크 이 공간에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부터는 그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교육하는 방식은 프랑스의 에콜 42라고 잘 알려진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단 교육을 진행할 텐데요. 이 방식은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는 방식과는 약간 다릅니다. 대학교는 수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그 수업에 따른 과제를 수행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대개는 시험으로 평가를 받는 방식인데요. 에콜 42 방식은 그런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한 달 동안 학생들이 학습하는 역량을 테스트 받게 되고요. 그 테스트에 통과한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차례대로 수행하면서 역량을 키워가는 방식인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교수, 그러니까 교육, 강의, 교재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해석하고 또 학생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필요한 지식을 인터넷 또는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배워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평가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역량을 높여가는 협업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대학에서 또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해왔던 그런 경쟁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에 의하지 않고 협력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방식이 기존에 있던 다른 모든 교육과 특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협력, 그 다음에 기술 습득이 이루어지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배워서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고요. 프로젝트 방식으로 동료 학습을 통해서 그 배우는 방법을 가장 잘 배우는 학교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에콜 42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42 서울 학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5가지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전정신, 협력, 공유, 그리고 비판적 사고, 그리고 융합 이렇게 4가지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창의성,
C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C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5C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일반 학교에서 교육할 때 보면은 다양한 학생들이 섞여 있는데 동기가 똑같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42 서울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 비슷한 동기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배우게 됩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또는 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까 그 5가지 역량 중에 창의성, 누구나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머지 4가지 역량, 도전정신,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협력, 그 다음에 융합, 이 융합 역량을, 이 4가지 역량을 키우는데 핵심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학생들은 이전에 했던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는 경쟁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성적을 A, B, C, D 또는 등수로 매겨가지고 저 친구보다 내가 잘해야 된다는 아주 압박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별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협력을 해서 같이 성장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환경이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이고 이전에 어려웠던 점을 학생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소프트웨어 교육에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면은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제 수학이 그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만은 수학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배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쉬운 프로그램 짜기는 어렵지는 않지만 큰 프로그램을 짜려면은 오랜 기간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 학습에 필요한 성실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고 치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또 동료들과 협력하는 정신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픈 마인드로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할 수 있고, 내가 만든 거를 보여주고 비평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머리가 좋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성실함과 최소한의 논리적 사고력, 협력 정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성도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뭔가를 배우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이전에 직업이 하던 일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배울 수 있는 배우는 능력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랑 계속 달라지거든요. 또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우는 역량,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그 새로운 기술에 내가 적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배우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어린 시절에 뭔가를 부수고 만들고 하는 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컴퓨터라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교 들어가서 컴퓨터를 봤는데 그 전까지는 라디오를 만들고 전자제품을 부시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일, 그 당시에 세운상가, 청계천에 학교보다 더 많이 갔던 기억이 있고요. 대학교 들어가서 컴퓨터를 처음 봤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거를 많이 생각해냈었고요. 제가 학부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회사들이랑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이전에 기계로 또는 전자회로로 했던 거를 소프트웨어로 바꾸고 싶은 필요가 많이 있었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 그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책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주는 가치를 실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제품,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낼 때는 소프트웨어라는 도구가 반드시 이용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가 했던 많은 문제 해결 방식, 뭐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사람들이 했던 많은 방식에 지금은 인공지능 또는 기계학습 이런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적 삶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소프트웨어 또 인공지능이 점차 더 들어오게 되겠고요.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져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로 문제 해결을 직접 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소프트웨어가 아주 다양한 영역에 사용되고 있고,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든 그렇지 않든 세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다양성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학교 밖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다양하고 변하는 세상에 내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변화를 개척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가장 훌륭한 동료이거든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나랑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될 거고요. 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 오셔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학장을 맡고 있는 이민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